음, 잘 지내니? 편지 잘 봤냐? 오늘 네 DM 받고, 카페에서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 글로 써줘야 되나? DM으로 쓰기엔 너무 많고, 그래서 글로 쓰려니까 내가 글 쓰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래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화면 켰어. 그래서 그냥 얘기로 해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냥 시간이 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너한테 이런 질문 받는 것도 나도 되게 좋은 기분인 것 같고, 뭔가 얘기해주고 싶고, 물론 뭐 새로운 걸 이렇게 한다는 게 되게 좀 고민도 많고, 그다음에 네가 하고 있는 분야를 조금 더 이렇게 발전시키는 것들에 대한 고민도 나도 해봤기 때문에, 어, 그래서 근데 내가 지금 화면에서 내 얼굴만 보고 얘기하기엔 되게 조금 어색하잖아, 그지? 그래서 예전에 근로복지공단 그 물리치료사분들 산재 당하신 분들 그 재활을 시키는 과정에서 좀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복귀시키는데. 그래서 스포츠 재활은 어떻게 하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던 그런 게 있어서 그 자료 보면서 뭐 생각을 얘기 좀 해주고 싶어. 그래서 보고 시간이 되면 한번 그냥 듣고 혹시라도 너도 필요한 부분이나 더 피드백할 부분이 있으면 얘기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 그러면 내가 잠깐 그 맥북으로 옮겨가서 얘기 더 할게요. 키노트로 옮겨왔다. 맥북으로 옮겨왔어. 아, 그 필라테스 관련돼서 요즘에 그 내가 생각이 좀 바뀐 게 있거든. 내가 예전에 수업할 때, 그다음 내가 예전에 그 센터에서 초기에 근무할 때는 나의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병원의 의사라고 생각을 했었고, 내 그 다음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퍼스널 트레이너 또는 아슬레틱 트레이너 정도만 생각했고, 그 다음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코치나 감독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요즘에는 중간에 그 꼭 끼어 있는 분들이 필라테스 강사분들이 끼어 있었어. 그래, 물리치료사 출신이시라면 나하고 이렇게 교차되는 부분들이 좀 더 많았기 때문에 생각의 공유를 좀 하게 되더라고. 직접 내가 필라테스 강사분들하고 만나서 뭔가를 공유를 하거나 한 적은 없지만, 물론 뭐 후배들을 만나서 뭐 가끔 얘기를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내 고객들이 나를 통해서 필라테스 강사분들한테 갔다 오든 아니면 다시 뭐 내가 그쪽으로 보내든 중간에 꼭 끼어 계시더라고. 그 역할 자체에서 이 스포츠 부상으로 통해 가지고 중간에 역할 공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 근데 내가 뭐 아쉽다기보다는 약간 스포츠 선수들을 대할 때에 뭔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 생각은 좀 있었었거든. 그냥 뭐 나의 이런 생각들이 다 맞다고는 생각할 수 없지만, 그래서 뭐 그 역할 분담적인 부분에서 그 전문적인 부분들에만 내가 좀 더 충실할 수 있으면 그 고객이라고 하는 클라이언트들이 뭐 효과적으로 뭐 운동선수들은 현장에 복귀할 것이고 일반인들은 조금 더 건강한 상태에서 운동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필라테스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차지하는 부분들이 늘어났다라는 생각이지. 근데 그 부분들이 조금 더 특색이 되고 스포츠 선수들을 대상으로 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세분화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특성화를 시킬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그게 이제 스포츠 분야를 네가 궁금하다고 한다면 뭐 이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자료를 통해서 내가 조금 알려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거 근로복지공단에 계시는 그 물리치료사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좀 부랴부랴 강의 자료를 만들고 강의를 했었거든. 이거 줌으로 강의를 했었단 말이야. 어, 그거지 뭐. 이분들은 그 어떤 뭐 이 포커스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부상을 당한 그 현장에 계신 그 근로자분들이 복귀를 할 때 정상적으로 복귀하기가 어렵다는 거지. 근데 스포츠 선수들은 어떤 식으로 현장에 복귀를 시키느냐가 포커스였어. 그래서 어떤 운동을 시키고 어떤 생각까지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중심을 두고 강의 자료를 준비를 했었거든. 아, 그래서 그냥 가볍게 읽으면서 넘어갈게요.
이거 내 프로필이라고 올렸었는데 이 프로필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내가 하고 있는 역할이 알람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고 내가 그분들한테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냥 그분들이 해야 되는 것들, 그 다음에 뭐 지금 현재 상황에 처해 있는 부분들을 정확히 알려주는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내가 그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알리기 위해서 했었죠. 지금은 중간에 이력이 좀 추가가 되긴 했는데 계속 넣어야죠. 그리고 이 부분인데요. 나는 치료사 분들, 그 다음에 네가 하고 있는 그 필라테스라고 하는 부분들, 물론 뭐 의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어, 중요하게 생각이 안 될 부분 같기도 해. 저번에 필라테스 강사분들 대상으로 내가 이 그 강의를 준비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 단어를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었는데 그 너네 보면 그 요셉 필라테스, 조셉 필라테스라고 하는 그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어렸을 때 어떻게 그 뭐 연약한 상태에서 어떤 운동, 스키나 체조, 뭐 복싱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고, 그다음 전쟁 이후에 그 뭐 미국 프랑스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미국 쪽에서 배우자를 만나고 자기가 이런 컨트롤직이라고 하는 뭐 그런 형태의 운동들을 했던 운동들을 일단 미국의 무용수들을 대상으로 먼저 적용을 했다. 뭐 이 정도로 내가 공부를 하면서 그분의 영상도 좀 많이 찾아봤었거든. 그리고 그분 영상에서 나에게 도움이 될 게 뭘까 이런 부분들. 그다음 나는 왜냐하면 필라테스 기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뭔가 운동이 언급되는 것보다는 저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종목에 있는 선수들한테 어떤 운동을 시키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고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내가 하고 있는 재활에도 적용을 좀 시켜봤었던 기억이 나서 그래서 나는 이렇게 너한테 얘기해주는 부분에서 그 다음에 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영감적인 부분들 네가 이거 끝나고 나서도 아마 이 영감적인 부분에서 네가 하고 있는 생각에서 뭔가를 바꾸자는 것보다는 약간의 이런 조금의 영감을 받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뭐 필라테스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뭐 나는 나와 동업자가 될 수도 있고 나의 다음 단계도 될 수 있고 나의 라이벌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근데 이게 뭐 경쟁적인 관계가 아니고 내가 내 고객이 조금 더 현장에 복귀할 수 있기 위해서 좀 더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관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조금 배우고 싶은 생각은 좀 드는데 지금 현재 내가 이 하고 있는 분야 전문 분야를 조금 더 나는 더 발전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보다 전문가적인 너같이 이렇게 그 필라테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연구하시는 분들하고 조금 더 이런 생각을 공유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뭐 이런 자료를 준비했었죠. 스포츠 쪽의 부상이라고 하는 건, 뭐, 지금 일반인들도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뭐, 우리가 실제적으로 인체를 봤을 때 그런 관절 손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연보 조직의 손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골절이라든지 이런 손상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손상의 패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주로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는 어떤 동작을 그 종목 내에서 해야 하고 있는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상을 당한 이후에도 복귀 시점까지에 대한 부분들에서 그런 패턴을 지켜주면서 재활을 시켜주는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렇지?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뭐 주로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부상에서는 아큐트한 부분들이 있다. 그 다음에 크로닉한 부분이 있다.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일 건데요. 어, 그다음에 이런 뭐 아큐트한 부분에서 우리가 조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그러니까 그 필라테스 강사분들 같은 경우는 기구에 떨어졌다 아니면은 뭐 실제로 아큐트한 부분들에 대한 관리를 뭐 예를 들면 우리 같이 원리치료사 출신이라면 조금 더 알 수 있겠죠. 만약 부상을 그때 뭐 운동을 하다 다치거나 근데 스포츠 선수들은 현장에서 다치는 경우들이 좀 많지. 그래서
조금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로 근데 아큐트한 부분들이 생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고 이게 크로니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역할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요런 뭐 이게 우리가 좀 많이 보고 있는 부분들이잖아. 크로닉한 부분들 이걸 좀 해결하고 이런 그 크로닉한 부분들이 다시 아큐터화 돼서 다시 이게 어느 정도는 안정화되고 다시 크로닉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뭐 하고 있는 역할 중에서 좀 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음, 뭐 필라테스의 고객들은 네가 훨씬 더 많이 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건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그렇죠. 요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보존적 치료를 진행을 해야 되느냐 부상 이후에 치료적 개념에서 테라피 개념에서 보존적 치료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오퍼레이팅이라고 하는 수술적인 요법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냐 말 그대로 이렇게 부상의 여부에 따라서 보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접하는 부분들은 나는 좀 오퍼레이팅을 한 이후에 초기 재활부터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잖아. 그리고 물론 뭐도 병원에 있어 봐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접근을 좀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그 보존적 치료는 뭐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현장에서 지금 해야 되는 부분들일 거고 그 다음에는 요 부분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아까 초기에 언급했던 부분들인데 이런 그 맥시멈 프로텍터라고 하는 최대 보호 단계에서의 역할은 내가 보기에도 병원에서 하는 역할이 커요. 부상 이후에는 뭐 저기 영상학적인 평가, 그 다음에 뭐 수술적인 부분들 아니면 주사 요법들, 약물 치료 이런 것들이 되겠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역할들에서는 이 영상학적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판독을 해서 이분이 실질적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 여부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도 물론 이건 뭐 신뢰적인 부분들이 좀 이루어지지만 내가 지금 공부를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을 네가 그래서 뭐 내가 학회나 아니면은 다른 뭐 이런 공부에 대한 부분들, 연구 자료에 대한 부분들을 뭘 지금 하고 있느냐 하는데 나는 뭐 태생이 학회를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형태로 스포츠 재활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지금은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나한테 새로 오는 환자들에 대한 질환 부분들, 그 다음에 영상학적인 부분들을 공부를 좀 많이 해요. MRI라든지, 그 다음에 CT, 아니면 뭐 엑스레이, 그 다음에 뭐 엑셀을 이용해서 부하적인 검사, 그런 부분들을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맥시멈 프로텍트에서 내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런 객관적인 평가, 영상학적 기계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미들 프로텍트 같은 경우는 우리의 역할이 좀 클 것 같아요. 수술 이후에 목발을 짚는다든지 보조기를 한다든지 이런 그 보호 단계에서의 중간 보호 단계에서의 수술적인 이후에 이런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하죠. 그래서 뭐 목발을 어떻게 할 거, 언제까지 할 거고, 몇 주차까지 할 거고, 부상 이후에 이 사람이 뭐 목발이나 이 캐스트나 아니면은 이런 뭐 보조개를 달고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근데 닥터가 생각했을 때 너무 길다라고 판단한 것들은 우리가 평가를 통해서 이걸 중간에 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물론 위험적인 요소들을 좀 많이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도 우리 역할이 될 수도 있겠죠. 뭐 네가 그 필라테스 하면서도 중간에 혹시라도 뭐 허리 통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뭐 아니면 발목의 부상이라든지 아니면 그 필라테스 회원들 중에서도 뭔가 다른 활동을 통해서 부상을 입었을 때 그런 그 기간을 얼마만큼 둘 것이냐 그 이후에 새로 언제 필라테스를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도 여기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네. 그 다음에 미니멈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이제 최소 보호 단계니까 목발을 떼고 보조기를 떼고 이제 그 어버브라고 하죠. 아래 단계에 대한 그 웨이트 베어링에 대한 부분들인데 체중을 얼마만큼 부분적으로 실을 것인가, 아니면 온 웨이트 베어링을 할 것인가, 아니면 뭐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는 시기가 이런 부분이겠죠. 이것도 충분히 많이 공부를 하고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지 않나.
스포츠를 하면서는 이런 세 가지 단계에서의 이런 디테일함의 부상에 대한 부분들, 물론 부상을 입지 않는 그런 선수들은 물론 다른 형태, 지금부터 얘기할 부분들이 더 중요하겠지만, 부상을 입거나 아니면 손상을 입은 애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근데 이게 병원과 물리치료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하지만, 너가 하는 부분의 전과 전전 단계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지식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굳이 내게 아니니까가 아니고 내가 이 고객이 지나온 단계를 훑어봤을 때 히스토리를 봐야 됐을 때 꼭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싶어. 뭐 좀 얘기가 길어지지만 음, 얼마 전에 현대무용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왔는데 어덕션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왜 뭐 어머니하고 통화를 했을 때는 다리가 안 모아진대 원장 쌤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다리가 왜 안 모아지지? 위크니스인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뭔가의 이런 골반 그 피머 헤드 주변의 이런 힙 조인트 내에서 이 타이트함이 엄청나더라고. 그래서 이게 벌어진 상태에서 꼭 이렇게 핀셋처럼 안으로 모아지지 않는 형태로 바깥으로 이렇게 텐션으로 튕겨져 나가는 형태가 돼 있더라고요. 어머니하고 계속 얘기하다가 뭔가 이런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뭘까 했는데 어머니께서 어렸을 때 구르기를 많이 하면서 등에 허리 쪽, 그 골반 쪽 위쪽하고 그 척추 중앙 그 사이쯤에 예전에 그 피멍이 많이 들어서 아니 고름이 많이 찼대. 그래서 혈종이 좀 생겨가지고 그 부분을 쨌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다음 주부터 그 친구를 보게 되는데 그 부분의 텐션, 그 스카에 대한 텐션 때문에 얘가 초기에 그 부분을 관리를 못해서 거기에서 생겨난 텐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그 부분을 접근을 안 한 상태에서 뭐 근력 운동 스트렝스닝을 시키든 밸런스를 시키든 뭔가 이렇게 펑셔널한 무브먼트를 시키든 이 부분들이 얘한테는 조금 뭔가 제한상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인 거지. 그러니까 이런 내가 얘기했던 요 세 가지 단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알고 접근을 한다면 내가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조금 더 빨리 접근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다다음 주부터는 그 스카에 대한 부분들을 좀 풀어가면서 그게 얼마만큼 시간적인 관점을 봐서 그게 그 부분에 영향을 좀 줬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많이 볼 생각이에요. 그것도 뭐 나도 여건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알려줄 수 있으면 알려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될 모든 전 단계죠. 이 머슬 스트렝스닝이라고 하는 지금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해당되는 부분인 것 같아. 여기에는 병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역할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팀이나 스포츠 선수들은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거쳐서 다음 단계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가 역할이 하고 있는 부분들은 다음 단계겠지만 그 다음 단계에 있는 부분들은 코치, 감독, 그 다음에 트레이너라고 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애들의 역할도 좀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건 뒤에서 또 설명을 한번 해줄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코어하고 밸런스는 뭐 너랑 나랑 이렇게 연계해서 맞춰줘야 되는 부분들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는 요거는 이제 좀 내 얼굴에 가려졌는데 펑셔널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요거를 좀 이제 고민을 많이 해야 돼. 스포츠 선수들 할 때는 얘가 어떤 종목을 하는지 아니면 어떤 동작을 하는지. 근데 이게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이 동작을 할 때 어떤 근육이 주동근일지 그러니까 뭐 아고니스트일지 그러면은 이 그 아고니스트가 작용하기 위해서 시너지스트라고 하는 뭐 협력근, 픽서라고 하는 고정근들, 그 다음에는 뭐 그 안타고니스트잖아. 그 기란근이라고 하는 그 뒤쪽에 있는 애들이 얼마만큼 뭐 제어를 해줄 수 있는지 이게 이 동작할 때 어떤 근육들을 잘 활성화해서 쓰는가. 그 다음에 이게 단순히 한쪽에 뭐 편중돼서 쓰는 애들이 있어요. 스포츠 종목들은 뭐 예를 들자면 펜싱 종목들 얘네 보면 한쪽 허벅지가 이만해. 그걸 바꿔주려고 하다 보면 이 패턴이 또 무너져요. 그 다음에는 축구 선수들. 그 다음에는 뭐 라켓을 들고 하는 한쪽 손만 들고 하는 애들 뭐 이런 애들 보면 조금 그런 그 약간 패턴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이 펑셔널 무브먼트를 잘못 시켜버리면 그 패턴이 깨지면 재활 이후에 복귀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어요. 스포츠는 그래서 이 스포츠 선수들이 하는 종목을 많이 보고 거기서 영감을 찾아야 돼. 어떤 동작을 할 때 저렇게 했을 때 어디에 텐션이 갈 것이고 어디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부상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잖아.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근막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상호 관절의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걸 또 봤을 때도 이 회전이나 몸에서 이런 동작들이 일어났을 때 중간 단계의 이 부상들이 그 역할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구나 소도구나 아니면 뭐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거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분들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특성화시켜서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 그다음 이건 에어로빅 엑사이즈라든지 뭐 어질리티라고 해서 순발력인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키워져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런 단계가 다 거치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필드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얘네들은 그다음에 현장에 복귀하기 전에 그냥 뭐 예를 들어 코어 맞췄죠. 펑셔널 트레이닝 그 관절이 할 수 있는 기능적인 동작을 맞췄죠. 그 다음에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그 현장에서 하는 필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모의로 테스트를 해요. 그게 이제 부하라는 부분들이라든지 그 속도라는 부분을 조금 좀 조절을 할 필요성이 있지만 그런 것까지 해야 스포츠 재활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필드 재활까지 만들어줘야 그 다음 단계인 뭐 우리가 다 만들어서 다음 단계인 코치나 아니면 이제 뭐 아슬레틱 트레이너나 아니면 부분별 감독들한테 얘네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지 않나. 그래야 얘가 그러면 적응을 좀 빨리 해서 다시 나한테 돌아오는 것들이 줄어드는 뭐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얘기를 지금 이제 스포츠 재활 관련돼서 너네와 나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될 부분들을 거의 대부분 얘기한 것 같아. 뒤에는 그냥 편하게 쭉 넘어갈게. 그거 이 부분들은 예를 들자면 십자인대에 있는 부분들 그 환자였었는데 뭐 이 친구를 재활을 하면서 ROMXI 시키고 베이직 스트렝스닝 시키고 요 위에 보면은 요거 4W 이거는 뭐 4주차에서 8주차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축구 선수 뭐 오토바이 사고 뭐 왔다면 병원에서 나한테 넘어온 게 한 4주차 정도 8주차까지는 RMXIG 만들었죠. 그 다음에 6주차에 12주차까지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기초 근력 운동 시키고 그 다음 8주 지나면 어느 정도의 ROM이 형성이 되면 에어로빅 엑사이즈는 복귀 시점 뭐 예를 들면 십자인대는 뭐 6개월 정도 기본적으로 조깅 뛰고 복귀시키기까지 본다면 그 다음에는 이런 코어 엑사이즈라든지 나머지 이제 스트렝스닝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펑셔널이라든지 아니면 밸런스 트레이닝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같이 시키겠죠. 요거 이제 필드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최소한 16주부터 시작해서 한 8주 정도 기간 동안 24주까지 이렇게 시킨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타임에 대한 부분들,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주는 게 우리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스포츠 재활 부분에서 내가 이렇게 고려하는 부분들이 이 사이사이에 ROM을 만들기 위해서 이 관절의 유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관절이 반대쪽 그러니까 정상적인 non-impacted side와 비교를 했을 때 얼마적으로 좀 어느 정도까지 각도가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하고 그 다음에 뭐 스왈로잉이라든지 이데마라든지 그 다음에 이 그런 부분들이 좀 고려가 돼서 그다음 어데이션이라고 하는 유착 있잖아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해서 각도가 어느 정도 완벽히 이루어지면 그걸 고려를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그다음에 이제 8주 이후에 들어가야 될 것들 유산소 운동이라든지 이런 코어 들어가고 그게 어느 정도 각도가 형성이 되는 그 과정에서 중간에 6주차부터 정도는 뭐 오픈 카이네틱으로 그다음에 그 웨이트 베링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운동을 시킬 수 있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밴딩 엑사이즈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근육을 약간 선택적으로 또 뭐 키워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 하고 그 이외에는 쭉 진행 정도를 맞춰주는 거 병원에 있을 때 다 했었죠. 그 다음에는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는 것 같아.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들, 스포츠가 들어가는 건, 폼롤러 엑사이즈는 이제 나는 같은 경우는 이걸 좀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냥 내가 해줄 수 있는 뭐 마사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스트레칭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마니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모달리티 같은 것들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파샤에 대한 부분들도 내가 나한테 오게 되면 되는데 그 얘네들이 결국에는 복귀하게 되면 나한테 올 시간이 많이 줄어요. 그래서 폼롤러를 통해서 얘를
최대한 본인 스스로가 많이 관리를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설명을 그렇게 하죠. 니도 뭐 이렇게 폼롤러를 많이 활용을 할 거고 고객들한테 설명을 할 때 나는 내가 하면 10을 해줄 수 있으면 한 10분의 1 정도는 얘가 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얘는 누적이 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 뭐 그런 부분들을 이게 교육을 하죠. 결국에는 얘가 나한테 안 오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니까. 나는 좀 그런 것 같아. 빨리 보내는 게 내 일이다 보니까 오래 나한테 두고 오랫동안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빨리빨리 해서 현장에 복귀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더 중요해서 약간 조금 개념은 틀리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스포츠는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다음에 사이벡스 같은 거 있는 객관적인 측정 장비가 좀 있으면 많이 좋은데 실제로 우리 하는 일 중에는 그렇게 많이 없어요. 되게 비싸기도 하고 많이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모든 것을 좀 객관화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다음에 스트렝스닝, 그다음에 뭐 고유수행성 감각, 뭐 이런 부분들 균형에 해당하는 부분들이겠죠. 그 다음에는 밸런스 트레이닝이라든지 코어 트레이닝이라든지 펑셔널, 그 다음 그룹 트레이닝, 필드 트레이닝 이게 그 기간 내에 적절하게 프로그레스를 만들어서 진행을 돌려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그림들에서 필라테스가 어떤 운동들을 진행을 해서 스포츠 선수들한테 유지를 그 기능을 유지를 시켜주든 아니면 그 해당하는 동작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만들어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 이 지금 그림들이 스포츠 선수가 싹 빠지면서 필라테스 기구 위에서 있는 그런 그림들이 좀 그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 요거는 우리 그때 센터에 실습하면서 봤던 것 같은 지금도 활용하고 있어요. 매일같이 이제 지금 위에 얘기했던 부분들이 하루에 지금 이제 내가 센터에서는 약간 내가 1대1로 하다 보니까 나도 그 기간들을 좀 많이 줄여서 뭐 서킷 트레이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근데 요소들이 빠지지 않는 그 해당하는 단계에서 요소들이 좀 빠지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건 아직도 있는데 센터 같이 이런 여건이 되면 하루 종일 데리고 있으면 이걸 좀 지켜주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근막이라든지 뭐 근막 이완을 한다든지 스트레칭이라든지 뭐 RM 엑사이즈 그다음에 마사지 같은 걸 초반에 시간적인 요소를 넣고 그다음에 스트렝스닝에 대한 부분들 넌이라든지 벨로우 아니면 뭐 그러니까 체중 밑에 그러니까 이 체중을 어떻게 실을 것인가 부상 입은 곳에다가 체중을 어떻게 실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한테는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 싶어요. 그 다음에는 뭐 백티드 사이드, 너넌 백티드 사이드에 대한 이런 그 근력적인 부분들을 어느 시점에 맞출 것인가 그 다음에 뭐 상위 조인트든 하위 조인트든 요거에 대한 부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부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그 다음에 코어, 그 다음에 밸런스, 그다음 펑셔널 여기다가 이제 스트렝싱까지 같이 포함시켜주면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밸런스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근육에 조금 선택적으로 부하를 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고민하잖아, 그지? 그다음에 필드 트레이닝에 대한 부분들 넣고 그다음에 에어로빅 엑사이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면 좋겠죠. 그다음에 뭐 요거는 하나씩 하나씩 넣을 건데 그냥 지나갈게요. 우리 RM 엑사이즈 같은 것들을 할때 뭐 어떻게 보면 필라테스 분야에서도 이게 어느 정도는 나중에 초기 재활 한 사람들을 좀 보게 될 수도 있지 않나? 그 경력이 좀 쌓이게 되면 그런 부분도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하고 오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할 수 있다면 근데 뭐 접근할 수 있는 이게 근데 경험이 없으면 좀 쉽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이게 뭐 근데 어떤 선수가 어떤 종목을 하다가 어떤 동작을 하면서 다쳤길래 십자만 나갔는지 내치기 같이 나갔는지 그 다음에 후방이 나갔는지 그런 부분에는 아니면 그 재활이 끝난 그 십자인대가 끝난 애들을 필라테스를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 히스토리적인 부분들이 그러면 그 동작이 왜 자주 일어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 그 다음은 요거는 이제 내가 설명을 했을 때 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수술한 애들을 며칠 된 애들을 이렇게 쭉 체크하다 보니까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알람이라는 단계에서 그 기간들이 지금 중요하잖아. 그래서 쭉 이렇게 체크를 한 게 되게 지금 좀 많이 쌓여 있더라고. 지금 이 친구들이 아직도 보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뭐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뭐 관리적인 측면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예를 들면 내가 1년 차 때 중학교 1학년이 내가 지금은 벌써 실업팀 선수가 돼서 지금도 아직까지 관리를 하는 선수들도 있어요. 물론
부상 있고 복귀한 이후에는 끝난다고 하지만 그게 선수가 계속 선수 생활을 하면서 이 신뢰감이 형성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나한테 자기 몸을 맡기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다음에 요거는 뭐 관절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관리를 하는 부분들 이제 우리가 매니지먼트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좀 설명하는 거였고 그다음에 뭐 이런 기본적으로 뭐 이데마라든지 스왈로잉 측정하는 방법들에 대해 설명을 한번 드렸었어. 이게 스포츠 쪽으로 많이 보고 그다음에 이게 간이 평가 결국에는 내가 보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는 부분들이 이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으면 이 사람들도 많이 나를 신뢰하는 부분들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프로그레스가 낮다라는 부분들을 계속 설명해 줄 필요성이 있더라고. 그래서 평가 방법을 좀 많이 공부하는 편이긴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예를 들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편측성인 근데 뭐 실제로 이렇게 봐봐. 아무 문제가 없어 무릎에. 근데 양쪽에 이렇게 줄자를 재봤는데 하나는 50cm고 하나는 43cm야. 분명히 문제가 있겠죠. 근데 문제가 없는 애들이 있어. 예를 들면 펜싱하는 애들. 한쪽으로는 얹어 치는 애들. 그럴 때 무릎에는 문제가 없는데 물론 다른 관절이라든지 아니면 뭐 크게 뭐 이런 뭐 연부 조직에 손상은 없더라도 가질 수 있는 만성 통증은 있지만 그게 비정상은 아닌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뭐 그런 부분들도 스포츠 선수들한테는 고려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선 스포츠 선수 때 어떤 동작을 하고 그 필드 안에서 무슨 종목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질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 음. 그래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면 사이벡스 이런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매니지먼트에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 스트레칭, 폼롤러 이런 그 스트레치라고 하는 장비도 좀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해줄 수 있는 어, 패시브한 스트레칭 그 다음에 요거는 내가 너네 수업 때는 안 했었나 모르겠는데 이게 마사지 테크닉도 조금 많이 공부하려고 애들한테도 내가 지금 강의는 이제 뭐 할 일은 없겠지만 그다음 강의도 안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용어적인 부분들도 많이 설명을 하고 나도 이게 다른 또 분야에서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쓰는 거에 용어들이 좀 어떻게 다르고 어떤 효과에서 쓰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공부를 하려고 하죠. 그 다음에 오늘 그라스톤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은 뭐 너도 이렇게 느끼겠지만 이 치료를 하다 보면 그 여러 가지 원래 기본적인 개념에서 좀 틀에 벗어나는 형태의 치료를 많이 하는 것들 있잖아. 근데 그걸 좀 이렇게 고쳐주지는 못하지만 나는 바르게 쓰려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근막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요즘에 그라스톤도 많이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치료의 원리 근막을 이렇게 당겨서 스카를 이렇게 펴주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요즘은 좀 긁는 형태로 괄사 형태로 좀 많이 쓰더라고. 근데 그 괄사를 고쳐주는 건 아니지만 고쳐주게 되면 싸움밖에 더 나겠니? 근데 그 부분들이 좀 잘못된 부분들을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좀 들어서 이것도 좀 계속 공부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필라테스를 하면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퍼스널 트레이너 분들도 이걸 교육을 많이 받아서 적용을 하시던데 조금 이 교육하시는 이런 협회나 이런 부분들 좀 틀려가지고 그것도 잘 선택해서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아. 이제 직접 듣는 내가 쓰는 내가 이 치료분들한테 이 피부적인 부분들 손상을 일으키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이런 효과를 내기 위한 테크닉을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다음에는 이런 스트렝스닝 기본적인 보면 이게 수술한 케이스들 있죠. 나는 그 처음에 오픈 카이네틱 할 때는 선택적으로 얼마만큼 선택적으로 근육을 포커스를 맞춰서 그 근육만 이렇게 액티베이션 될 수 있도록 만드는지 뭐 예를 들면 이것도 내측 관근 안쪽에 있는 뭐 그 내측 관근만 강화를 시킬 수 있는 안쪽 넓은 것만 강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고민, 이 큐 세팅을 할 때 여기다 뭐 캐틀벨을 건다거나 아니면 회전이 골반에서의 움직임이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근데 이걸 순서를 좀 지켜요. 뭐 얘가 정상적이 되더라도 처음에는 이런 형태의 큐 세팅이라든지 큐 머슬에 대한 엑사이즈를 먼저 좀 시키고 나서 그 근육이 액티베이션 될 준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다음 단계로 좀 넘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펌핑 엑사이즈 같은 거, 뭐 밴드 같은 거는 많이 시키고 있을 거니까 이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축을 좀 지키고 그 다음에 그 상위 관절에서의 도움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민하죠. 이거는 뭐 설명 안 해도 네가 고민 충분히 하고 있는 부분일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갈게요. 이런 거 이미 실습하면서도 많이 봤었을 것 같고 지금도 계속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 근데 조금 방법은 좀 달리하고 밴딩에 대한 좀 뭐 강도라든지 이런 것도 좀 조정하고 아니면 나중에 아까 얘기했던 뭐 캐틀벨 같은 것도 좀 사용할 수도 있으면 좀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하려고 하죠. 그다음에 이런 필라테스 링이라든지 아니면 요것도 뭐 지금은 이게 없어서 못 쓰고 있어. 있으면 좋은데 비싸. 센터가 있을 때 좋았던 것 같아. 요거는 뭐 본인 이런 실생활적에서 이렇게 습관적인 부분들이니까 이 친구 혹시 기억나냐? 네 있을 때 없었나? 후방 십자를 전방 십자하고 내치기인대 완파 전방 십자 했다가 후방이 나갔다 그래가지고 후방도 다시 수술한 케이스인데 지금은 뭐 저기 뭐 잘 그 뭐냐 법원 근처에서 이렇게 약간 앞에서 보완하는 역할을 잘 하고 있어요. 이런 그 노르웨지안 컬 같은 것도 이런 개발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그리고 어, 많이 유튜브 같은 것 좀 많이 보고 유튜브를 보고 그다음에 약간 나는 에비던스를 좀 많이 봐요. 이게 유튜브를 본 다음에 이게 어떤 걸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물론 예전에는 학생들이 질문했는데 요즘에는 고객들이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조금 그 공부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찾아보면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는 이런 밴드 운동들 있고 뭐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들도 섞은 약간 콜라보레이션 하는 건 좋은 것 같아. 그 다음에는 뭐 요거는 뭐 미니멈이니까 최소 보호 단계에서 그냥 보호 단계가 지난 상태의 상태 운동들은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좀 시키잖아. 이런 부분들은 더 잘 시킬 거고. 음. 요거는 그때 선생님들이 질문한 부분들인데 질문이 좀 디테일하더라고. 그 무릎 손상 후에 뭐 예를 들면 메니스커스 손상은 뭐 수술로 다룬다고 해도 이게 아마 그 선생님이 병원 원장님이나 한테 이렇게 얘기를 들었나 봐. 그래서 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던데 인대 불안정성은 근력으로 어느 정도 보상되나 뭐 발생하는 통증은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요거 심한 우리 손상 방법들을 어떻게 트레이닝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좀 해야 되는 경우가 좀 생겼더라고. 근데 어느 정도의 통증은 좀 생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절제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만큼 그 위에 상위 연골하고 하위에 있는 그 드러나 있는 그러니까 메니스커스 없는 상태에 있는 밑에 있는 티비아를 덮고 있는 연골에 대한 부분들의 충격을 이렇게 얼마만큼 줄여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좀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동작적인 부분에서 이 안에 있는 메니스커스가 자극이 되지 않는 형태로의 근육들을 좀 단련을 많이 시켜줘요. 예를 들면 이런 톨전이 일어날 수 있는 예를 들면 지면에 티비아가 박혀 있고 예를 들면 이 위에 있는 피머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회전이 되는 단계 그 이 단계에서만 손상이 많이 생긴다면 그 해당하는 근육들을 충분히 이 동작들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해 줄 수 있는 그 동작들 뭐 예를 들면 뭐 아고니스트들을 확실히 잡아줘서 이 부분들 그러니까 내측에 있는 그 거위발 형태에서 안정적으로 이 내측 인대들의 손상들을 잡아줄 수 있는 근육들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스트렝스링 시켜준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던 기억이 나요. 이건 또뭐그 동작에 대한 부분들 근데 이게 이분들은 직장에서 일하는 부분들인데 내가 나 같으면 이 직장에서 그분이 어떤 일을 많이 하는 거에 대한 그다음 무릎에서 하체에서 어떤 동작들이 나타나는 거에 대한 부분들 근데 뭐 그 부분들이 일하면서 다친 게 아니라면 근데 뭐 산재기 때문에 일하면서 다쳤겠지만 뭐 운동하면서 다쳤을 수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근육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가디닝을 시켜줄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많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런 형태로 큐 앵글을 지켜주면서 얘를 계속해서 체중과 이런 식으로 시키지 말고 운동을 시킬 때 축을 지켜서 유지를 시켜서 운동을 시키고 이 동작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른 형태의 픽서들이나 아니면은 뭐그 시너지스트 이런 뭐 협력 형태를 어떻게 좀 키워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운동을 시킨다라고 설명을 했었고 그다음 코어 트레이닝 좀 얘기가 많이 길어지는데 이거 무슨 내가 니한테 이 유튜브로 강의하는 느낌인데 그런 거 아니니까 편하게 듣고 중간에 듣다가 안 들어도 돼요.
코어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네가 더 내보다 전문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아, 근데 이게 나는 코어를 할 때 이게 어느 정도 웨이트 베어링이 되는 시점에 그 코어와 그 웨이트 베어링이 되지 않는 시점에 이 코어에 대한 구분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음, 구나리다 구나리 아니야? 얼마 전에 만났었어. 그래서 이런 형태로 단체로도 시키고 짐볼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 이런 형태로 기구도 많이 써서 시킨다. 그 다음에 뭐 밸런스 트레이닝을 어떻게 시키느냐, 뭐 중요한 부분에 질문도 좀 많이 하셨고, 그래서 요거는 뭐 이 기구를 가지고 단계별 보조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발목의 움직임 인지하고 긴장도 낮추고 뭐 이런 걸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 근데 단계별 보조할 때는 결국에는 우리가 그 보조기를 많이 다뤄봤고 그 다음에 사람이 문제가 생겼을 때 뭔가에 지지하는 부분들이 생기고 그게 이제 점으로 표현하자면 뭐 목발을 짚는다면 내 다리가 하나가 캐스트가 돼 있으면 3점 보행이 될 것이고 두 발 다 짚고 걸으면 4점 보행이 될 것처럼 밸런스를 할 때도 처음에는 지지하는 면에서 얼마만큼 이런 보조하는 점들을 많이 만들어주고 그걸 어떻게 제거를 할 것인가 뭐 이런 설명을 좀 했었던 것 같아. 그런 고민들, 이렇게 위험한 상황들을 안전하다고 이렇게 인지를 좀 시켜주는 부분들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발목의 움직임에 대한 부분들도 처음엔 두 발, 그 다음에 한 발, 그 다음에 눈을 감는다든지 비전을 제거한다든지 뭐 이런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그 밸런스의 스트래테지잖아. 그 보통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했었는데 요즘 내가 공부를 그때 뭐 노인 물리치료를 좀 가리킬 때는 내가 네 노인을 했었나 아니면 음, 그 임상운동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노인하면서 노인분들한테는 우리가 A, B, C는 기존에 알고 있던 스트래테지는 앵클 스트래테지하고 그 다음에 힙 스트래테지하고 그 다음에 스텝 스트래테지 이렇게 나왔었잖아. 두 번째 이제 D에 있는 것들은 팔 뻗기라고 암을 이용한 이런 부분들이고 E는 현수 전략이라 그래서 무릎을 낮추는 형태로 이렇게 노인까지 쳤을 때는 5가지 전략이 있다고 보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조금 더 이렇게 발전을 시켰던 부분들이 좀 있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넘어지려고 팔을 뻗는 것들이 들어가는데 보통은 그 밸런스 전략 보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만 얘기를 했던 건데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한 5가지 전략으로 볼 수 있겠더라고. 이런 걸 좀 활용을 한다 이런 부분이죠. 음. 옆에 줄 거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라고 설명을 했었고, 그 다음에는 첫 번째 발가락 뭐 이런 부분이 있죠. 요거는 이제 이것도 질문이 하나 들어왔었는데 푸트 인스트린지 머슬들을 훈련을 시켰을 때 뭐 제한된 기간 안에 어느 정도 개선을 보기에는 조금 약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환자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제한이 됐을 때 인솔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나는 인솔이나 이렇게 테이핑 인솔보다는 뭐 테이핑을 간단하게 한다든지 계속해서 그 근육이 액티베이션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인솔은 결국에는 보조기니까 이 여러 가지 점들이 보완을 해주는 부분들이라서 그 근육의 액티베이션 하는 것들은 좀 제한 사항이다. 그래서 선수들 트레이닝할 때 풋아치에 대해서 어떻게 훈련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하더라고요. 인솔에 대한 개념을 물어보길래 나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내 얼굴 때문에 가려져 있는데 그 보통 우리가 first toe라고 하는 그 엄지발가락 굽힌근을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익스트레인지 머슬들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죠. 그래서 이 트레이닝을 좀 많이 시킨다. 이거는 지금 익스트레인지 머슬들을 단련시키는 부분인 거고 다른 이 나머지 네 개의 발가락을 들거나 이게 보통 쇼퍼드 엑사이즈라 그래서 5번째 발가락하고 첫 번째 발가락을 지면에 닿은 상태 중간에 세 개 발가락을 들게 되면 이 아치에 대한 이런 뭐 텐션이 는다. 이건 너도 운동시키고 있는 부분이잖아, 그지? 이게 인센지 머슬에 대한 부분들이라면 익스텐지 머슬인 이 할로시스 롱구스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많이 맞춰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런 형태로 사용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아치에 대한 안정성이라든지 발가락이 지면에 닿기 때문에 외측으로 갈 수 있는 이 체중부에 대한 부분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좀 했던 것 같아. 이것도 계속 그 내가 하고 있는 부분들 이론화시키는 것도 좀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연구 에비던스를 좀 많이 찾아보고 어떻게 보면 이거를 뭐 듣고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논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면 이 부분들이 이해가 되고 적용을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학회를 안 들고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나에 대한 내 스스로의 공부인 것 같아.
이런 도구들을 사용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요거는 센터에 있으면서 많이 봤었죠. 예, 밸런스 기구들 좀 사용하고 이 친구도 어떻게 보면 발레리나인데 지금 나 만난 지 한 8년? 7년? 지금도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관리를 하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발레리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발목에 플렉처 그 다음에 뭐 그레이드 3였을 거야 아마. 그래서 ATF를 튀어와서 수술하고 이제 서울까지 가서 서울에서 지금은 대학 졸업하고 강사하고 있는 케이스인데 꾸준히 이렇게 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얘에 대한 몸을 내가 좀 더 많이 아는 그런 느낌이죠. 이렇게 계속 이런 관심도를 계속 보이는 것도 고객 관리하는 부분에서 필요한 것 같아. 이런 운동들. 이거는 뭐 나도 필라테스 기구들을 좀 주변에 선생님들 하시는 분이 계신데 아, 보면 저게 영감을 좀 받는 것 같아. 이게 저렇게 해서 저 부분에 대한 부분을 쓰는구나. 그리고 물론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좀 더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저게 저 부분한테 저 부분에 도움이 될 것 구나라는 그런 얘기를 생각을 좀 많이 하죠. 선생님들이 이렇게 또 벌바로 표시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하고 근데 그게 이제 그 종목에 대한 선수들에 대한 그 조금 기능이나 이런 부분 좀 더 이해를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들어. 소리가 갑자기 커진 건가? 소리가 작게 녹음을 한 건 아니겠죠? 이렇게 엑사이즈를 조금 이런 식으로 요즘에 외국인 그 고객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요즘에 영어 공부 스타디도 하러 다닌다. 요거는 이제 그 아쿠아백이 좀 많이 활용을 하죠. 이런 식으로 조금 간단 이 약간 흥미를 좀 계속 끌어야 되는 부분들도 좀 있어서 트램블린 지금 내 센터에서 하고 있는 장비들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좀 있긴 한데 예전에 저기 위에 제어센터 있을 때 하던 영상들이라 목이 말라오는데 빨리 끝낼게요. 둘 다 태권도 선수인데 한 명은 겨루기 선수고 한 명은 그 그거예요. 품새 둘이가 틀려. 운동시키는 게 달라야 돼.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중간 제어라고 그 다음에 웨이트 베어링하고 하는 게 펑셔널하고까지 좀 좋은데 필드 트레이닝 할 때 이 둘이가 약간 조금 틀려져. 그것도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어, 우리 발레리나 얘도 지금 서울 쪽에 대학 가서 얼굴 좀 못 보고 있는데 골반 임핀지 되게 많지, 그지? 발레리나 애들 골반 임핀지 되게 많고 어깨의 편측성인 부분도 있고 저렇게 한쪽 발 쓰는 발이랑 오픈 카이네틱으로 쓰는 발이랑 지면에 닿는 발이랑 또 쓰는 것도 많이 틀린 것 같고 발목은 뭐 얘기할 것도 아닌 것 같고 발목은 처음에 발레리나 볼 때 논문을 좀 많이 봤었는데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그 발레리나는 기본적인 미들레인지를 우리가 미들레인지라면 쟤네는 그 풀레인지 자체가 미들레인지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뭐 쟤네가 할 수 있는 포인이라든지 아니면 바스의 동작 뭐 여러 가지 이런 발레 동작들이 있어. 근데 그것도 내가 고객을 보기 전에 이 친구들이 오게 되면 발레 영상을 되게 많이 봐.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 동작을 해봐라고 했을 때 발목 들어봐가 아니고 포인 해봐, 업 해봐, 아니면 뭐 다른 뭐 바세 동작에서 뭐 그 위에서 바세 동작을 해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얘한테 가지는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되면 지금 나는 종목에 대한 이해도를 좀 많이 높이려고 하죠. 그래서 얘들이 얘 영상이 있으면 좋고 아니면 얘네가 작품을 하면서 졸업 작품이나 아니면 작품 콩쿨 작품에서 무슨 동작이 맞느냐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는 것도 얘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필드 트레이닝은 뭐 우리 테이핑 했던 것도 기억날 거고 이런 뭐 하고요. 나 허 팀장님 되게 오랜만에 보네. 아, 요거 요거는 요즘에는 못하지만 뭐 이렇게 필드 이 친구 와인드업 그 다음에 다리를 놓고 그냥 오른쪽 투수가 하는 거 있잖아. 한 발을 들 때 요 동작 오른발에 대한 밸런스 키킹 할 때 고관절의 움직임 그 다음에 이게 예를 들면 와인드업 해서 팔의 동작이 예를 들면 뭐 악셀레이션이라는 하는 파트와 뭐 디악셀레이션 그 다음에 코킹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있어서 이 동작일 때 뭐 어떤 부하가 가는지 대부분 코킹이라는 동작에서 익스트라 로테이션에서 동작이 생기는데 이때 팔꿈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웨이전 그러면 이제 내측에 있는 그 얼라 쪽에 있는 콜라테럴 리가먼트에 대한 텐션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 부분을 수술하는 게 토미 존 썰이라고 서저리라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동작들 한 이 무슨 종목이에요 하면 어깨 손상인데 수술을 했는데 저 투수예요 오른쪽 손이에요 그럼 보통 수술한 쪽이 오른손 투수예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종목이 사이드암이에요 뭐 오버스로예요 뭐 쓰리쿼터예요 알 수가 없잖아 너무 어렵잖아 그러면 종목에 대한 유튜브를 많이 찾아보고 아니면 실제 하는 걸 보러 가죠. 그래서 그 동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먼저 보고 그때 어떤 근육을 쓰고 똑같은 얘기를 좀 많이 반복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 어떤 게 협력근이 되고 어떻게 고정근이 되고 아니면 밸런스를 맞추고 그다음에 상위 관절하고 하위 관절에서 안정성을 얻게 되고 그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무브먼트한 부분하고 스테빌리티를 만드는 관절이 뭐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치료적인 개념을 적용을 해서 스포츠에는 단련을 시키면 이 종목을 할 때 얘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지. 얘를 완전히 바꿔준다는 개념보다는 그 동작을 할 때 훨씬 더 협력을 하고 고정을 하고 주동을 하고 그다음에 뭐 기량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 이 배우들이 하는 역할들을 정확하게 조금 더 도와주고 극대화 시켜줄 수 있으면 이 뭐 드라마라고 해야 되나 영화가 좀 더 재밌게 되지 않을까 몸도 다이나믹하게 좀 더 쓰지 않을까 이런 개념인 것 같아. 이래 보고 있으니까 센터에서 참 별짓을 다 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는 포수예요. 발목하고 발가락 수술했던 것 같아. 이게 필드 이게 이거죠. 이 친구는 지금 내가 아직도 보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은 대학교 이제 3학년이 올라가는데 이 친구예요. 펜싱 한쪽 발만 런지를 치는 애들. 그다음 한쪽 발에 햄스트링이 과하게 늘어나야 되는 이런 빵트 동작을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 이 친구 처음에 왔을 때 왼쪽 무릎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발달이 돼서 무릎 쪽에 연골 때문에 왔었는데 지금 왼쪽은 말 그대로 관리, 오른쪽은 위크니스는 아니야. 일반적으로 운동을 다 하는데 실제 체력 운동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형태의 어질리티 트레이닝 같은 거 할 때 얘가 오른쪽 무릎을 썼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통증 왼쪽은 충분히 근력이 유지가 되는데 왼쪽은 예를 들면 스트레스지 스트레스가 나타나면 오른쪽은 약간 그런 동작을 하기 위한 위크를 어떻게 보강해 줄 수 있는지 그래서 양측을 어느 정도 기준에 맞는 밸런스를 만들어 놓는지 그래서 이 펜싱 동작 하는 애들 계속 앞으로 움직이고 뒤로 움직이고 런지 되고 뒤에서 뭐 어떻게 형태에서 ROM이 형성이 되고 이런 것들도 좀 알아야 펜싱 동작 하는 애들한테도 필라테스 되게 많이 도움 될 것 같거든. 그래서 그 나 혼자 산다의 오상욱인가 하는 애 그 개인 트레이닝 하는 거 보면 뭐 물론 필라테스는 아니지만 개인 트레이너가 시키는 것들은 안 쓰는 근육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자극을 많이 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자주 쓰는 근육들에 대한 부분들도 그 다른 관절하고 협력을 좀 맞춰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더라고. 그거 한번 찾아보면 좀 도움 될 것 같지 않나 싶어. 얘한테 어떤 운동을 시킬 건지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렇죠? 얘는 왼발만 앞으로 나가요. 오른발이 앞으로 나갈 일이 없어. 왼손으로 찔러야 되니까. 얘는 그리고 얘는 샤브르예요. 에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동작들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샤브르가 무슨 동작? 얘는 제일 그러니까 정신없는 애들이야. 발부터 시작 온몸 정신을 이렇게 베기도 하고 찌르기도 하고 뭐 에페 같은 경우는 뭐 이 상체만 각직의 상체만 찌를 수 있는 뭐 기술이 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다른 그 같은 종목에서 다른 이런 동작들을 다 수행하기 때문에 얘네가 또 움직이는 게 좀 틀려요. 요거는 뭐 약간 나는 유도를 했었기 때문에 이
그 격투기라고 하는 애들에 대한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가 몸으로 많이 해보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 복귀할 때 오른쪽 어깨를 내를 잡았을 때 어떤 회전이 생기고 어떤 근육들이 작용을 안 하고 하체나 무릎에서 움직임이 안 생기게 되면 이 어깨에 조금 더 부하가 갈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종목을 이해를 해서 필라테스를 교육을 하자면 그러면 이 선생님이 이 종목에 대한 이해도가 높구나 그러면 믿을 수 있다 이런 느낌도 좀 더 주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드네요. 높이뛰기 선수인 군활입니다. 예, 배면뛰기 하는 한 발에 대한 부분이죠. 예, 십자인데 두 번 끊어졌잖아. 근데 이게 두 발, 양발로 이게 필드나 에어로빅 엑사이즈 할 때는 체력을 올리기 위해서 한 발만 특화되게 운동을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운동은, 기능적인 운동들은 양측성으로 다 시킨다고 보지만, 음, 이 동작은 약간 필드 트레이닝에 가깝겠죠. 지가 도약하는, 다리만 시키는, 아까하고는 좀 다르게. 이 종목에 이제 높이뛰기에서는 배면뛰기 할 때 어느 측면 어느 각도로 무릎이 들어오는지 발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영상 보고요. 이 친구는 배드민턴 하는 애인데 무릎 연골 쪽하고 발목이 안 좋은데 이게 동작을 시키는 이 필드 트레이닝이지만 부상 부위를 어떻게 잘 움직이고 한 방향으로 많이 가게 하는가 이런 것도 보는 것도 좋죠. 오른쪽으로 했을 때 왼쪽으로 갔을 때 우리가 계속 이렇게 얘를 에어로빅을 시켜주는 거가 아니고 뭐 이런 필드를 시켜주지만 우리는 부상 부위가 얼마만큼 잘 움직이는지 이런 고민도 좀 해야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인라인 스케이트 한쪽으로만 발달할 수 있는 애들이 대표적인 부분. 얘네는 계속 왼쪽으로만 도니까 왼쪽 다리가 이만해. 그리고 왼쪽 다리가 저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고 오른쪽 다리가 받쳐주고 그 다음에 체중을 계속 안쪽으로 원심력이 작용되는 부분들을 계속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런 형태의 트레이닝을 해주고 부상 입을 뿐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한쪽 발에만 스트레스 반대쪽 다리는 만약에 뭐 체력 운동 에어로빅 엑사이즈나 뭐 트레이닝을 했을 때 얘가 나타날 수 있는 거는 위크니스야. 이런 것도 만약에 적용을 해줄 수 있으면 필드 트레이닝이죠. 어, 뭐 이런 것도 같이 적용을 할 수 있으면 좋죠. 필라테스를 하면서 이런 종목별 동작들을 조금 연구를 하는 거니 필라테스 자체의 이런 매뉴얼한 부분들 외에 조금 약간 자신감도 좀 있어야 되는데 다들 협회 나는 좀 그런 것 같아요. 협회나 이런 데 소속이 좀 안 돼 있고 뭔가 이렇게 정형화된 것들 좀 많이 안 했던 것 같은 느낌이야. 물론 그 사이 위험성도 많아서 좀 힘들었지만 고려를 좀 했지만 그래도 좀 다양한 상상적인 부분들을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 이 종목, 얘가 무슨 종목을 하는지가 나한테는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얘는 이제 MMA 하는 애들이에요. 손발, 그 다음에 뭐 발로 차고, 주먹 찌르고, 그 다음에 유도하고, 레슬링하고, 좀 다루기 어려운 애들이죠. 그러면 괜찮아. 종합적인 무상들을 다 달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필드 어질리티 트레이닝이나 요즘 좀 많이 시키는 건 순발력 운동 같은 것도 좀 많이 시키죠. 이 친구 다은이 약간 얘도 그 심장 질환 때문에 운동 그만둬 다시 복귀를 했는데 뭐 지금도 계속 연락을 하면서 컨디션 체크하고 있어요. 어깨가 탈구돼서 어깨 수술한 케이스인데 뭐 사이클 선수인데요 이렇게 하는데 총들은 낙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이클 타면서 어깨 쪽으로 회전을 걸면서 그 어깨 쪽 회전근개라든지 아니면 라블럼이 손상이 많이 될 수가 있었던 케이스인 것 같아요. 자 화면을 잠깐 옮겨갈게요. 얼굴 빨개졌다 그지? 시간 너무 오래 했다 그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그런 것 같아. 뭐 어딘가에 소속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뭔가 나의 생각을 좀 발전시켜야 되고
누군가의 생각을 뭐 책이나 아니면 유튜브 통해서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영감들이 이렇게 그 뭔가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찾아가게 하려고 했던 그런 약간의 음, 아쉬움 뭐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네가 하고 있는 분야도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 네가 갔다 오고 나면 좀 더 이런 생각들을 더 공유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좋은 그런 뭐 영감을 줬는지 모르겠어. 혹시라도 보고 어, 다 볼지도 모르겠다. 너무 긴 것 같아서 혹시 도움이 될 부분이 있고 아니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그래. 배고프다. 그래. 하여튼 뭐 캐나다 추울 것 같은데 감기 조심하고 나도 뭐 새로운 걸 너처럼 도전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뭐 연수도 생각하고 있고 가능하다면 외국계 기업의 취업도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어서 노력 중이다. 밖에 나가 있는 네가 부럽기도 하고 그래 열심히 하고 또 연락해.